지난 시간에 펑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설명을 했고요. 몇 가지 제가 커버하지 않은 부분들 있어서 그거 위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새 강의 시간에 기본적으로 제가 코드 짜고 싶은 대로 짜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 그거 가지고 챗GPT랑 얘기하면서 강의 노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썼던 코드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펑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저 강의 노트에 써 있던 건데 저가 기본적으로 펑션을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눴어요. 인풋이 있느냐 없느냐, 아웃풋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네 가지죠. 2 곱하기 2. 그다음에 펑션 아웃풋은 C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주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걸 투플로 받고 그러면 티피컬리 그걸 언패킹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풋에는 저 강의 노트 보니까 제가 옛날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x, y, g라는 건 파라메타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x, y, g에 어떤 값을 주느냐 하는 거는 아규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메타에는 포지셔널 파라메타가 있고 키워드 파라메타가 있고 아규먼트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줄 적에는 임뮤터블한 오브젝트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펑션 프레임, 펑션 스택, 펑션 프레임하고 스택 같은 거는 전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scope하고 LEGB 룰은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설명 안 한 키워드가 하나 있네요.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오류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일이 나올 것 같다는 거가 있고, 오케이. 투표를 해봅시다. 오류가 나올 것 같다. 오케이. 일이 나올 것 같다. 오케이. 왜 오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였죠? 그러니까 로컬에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인클로징에서 찾고 인클로징에서 없으면 글로벌에서 찾고 글로벌에도 없으면 빌트인에서 찾는다는 룰을 전에 설명했는데 이게 제가 LGBT랑 맨날 헷갈려요. LEGB. 그러면 지금 로컬에 X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X가 있죠. 그러면 1이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
local enclosing global built-in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x equal 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오케이, 2가 나올 것 같다. 또. 저거 또 그러니까 이게 2가 안 나오니까 물어보겠죠. 또. 네,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 unbounded local error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기에 x라고 쓰는 순간 x는 로컬 베리어블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x 플러스 1을 계산해서 x에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x가 로컬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unbounded local error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라고 쓰는 순간 x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파이썬은 생각해요. 저는 이게 못마땅한데 파이썬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x는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1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로컬 베리어블에서. 근데 x라는 베리어블이 없는 거예요. 로컬 스코프에. 예?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파이썬 기능 중에서 저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기능인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x 플러스 1을 먼저 계산을 x 플러스 1을 먼저 계산을 하면은 요 x가 1이라는 거를 디텍트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먼저 이밸류에이트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먼저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이밸류에이트 했다 그러면 글로벌로 가서 x는 1이니까 요게 2라고 인식을 할 거고, 그러면 x는 2다 그렇게 인식을 할 텐데, 파이썬이 이쪽부터 읽지를 않아요. 이쪽부터 읽어요. 그래서 x 그런데 x 찾는데 x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unbounded local error라는 건데, 한번 unbounded local error 한번 당해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x는 글로벌 스코프에 있다고 디클레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거구나. 그러고 이제 x는 x 플러스 1에서 프린트 x 하면 2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 프린트 2 프린트 하면 2가 프린트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프린트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는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안 돼요. 이렇게 코드 짜는 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보면 처음에 x는 1이었거든요. 근데 함수 안에서 그 x라는 놈을 2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x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히스토리를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게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코드를 이상하게 짜고 있다는 거에 신호일 수 있어요. 글로벌 키워드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나올 것 같죠? 그죠?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예요. 이렇게 하면 2가 프린트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프린트 x는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이 아니고 넌 로컬이라고. 예? 예, 100이라고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 글로벌이니 넌 로컬이니 이런 거를 코드에 쓴다는 거를 저는 싫어해요. 그러면 펑션이 엑스큐션이 일어나서 거기서 어떤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넌 로컬 베리어블을 바꿔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디버깅 할 적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이니 넌 로컬이니 하는 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코드 짤 때는 최대한도로 이거를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스페셜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 넌 로컬을 한번 더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넌 로컬이 저 100을 픽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x가 100이라는 게 h의 그 다음 레이어가 아니고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글로벌에다만 x를 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x는 1을 픽업해서 핸들링을 해줄까? 아우, 에러가 뜨네요. 이 경우에는 글로벌을 써야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디클레어를 하는 순간 그거는 글로벌 네임스코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n local이라고 그러면 글로벌에는 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레이어에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도 아니고 로컬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거 중에서 제일 가까운 놈을 픽업할 것 같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하고 non local이라는 키워드 좀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unbounded local era 이거 좀 처음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 이름을 줄 때 빌트인 함수를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빌트인 함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버라이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람다라고 예를 들어서 람다 equal 1 이렇게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람다라는 변수를 1로 세팅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람다라는 게 중요한 펑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람다 이퀄 1이라고 하는 순간 그 람다의 오리지널 펑셔널리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mean equal 7이다. 그러면 mean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거든요. 이거 사용하지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빌트인 펑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임 콜리전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정의된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이런 식으로 이게 파이썬 10부터 그런 것 같은데 여기 타입 힌트라고 해서 A가 인테저고 B가 인테저고 아웃풋은 인테저다. 뭐 이런 식으로 타입이 뭔지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킨다고 그래도 에러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타입 힌트를 주면은 여기에는 A에는 인테저가 들어갈 자리구나, B에는 인테저가 들어갈 자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짜는데 편하고요. 근데 C나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주면 그 타입만 들어가야 돼요. 다른 타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파이썬은 그냥 타입에 힌트만 주는 거지 그걸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타입 힌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에 설명드렸나요? 제가? if name is equal main 요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로컬리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파이썬 코드 깔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깔려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로컬리 하나 만들어 보죠. 오케이. 프린트하고 지금 던더 네임이 들어가 있어요. 변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세이브를 어떻게 해야지? 오케이. 여기 try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try 파이썬 파일이 요거예요. try.py예요. 여기 보면 끝에가 py입니다. 여기. 그죠? try py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파이썬 파일이고요. .py가 파이썬 파일이라는 거고, 요거는 저기 VS 코드라는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돌리면 요거를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떠요. 던더 메인. 오케이. 여기 그런데 다른 거를 요거는 이름을 딴 걸로 하죠. 예, 템프라고 부를게요. 여기서는 import try 요거를 임포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try가 reserved word예요. 지금 오케이. try라고 그러지 말고 try가 reserved word예요. try this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try this라고 나왔어요. 다시요. 이게 try this Python 파일이고요. 이 파이썬 파일은 뭐가 있냐면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뭘 프린트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done the name을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파일의 이름을 프린트하라는 거예요. 이 파일의 이름을 프린트하라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여기를 돌리면 done the main이라고 나와요. 여기 done the main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다른 파일에서 그 파일을 임포트 하는 거예요. try this라고. 그러면 그 try this에 있는 걸 쫙 훑어요. 그래서 print done the name을 프린트합니다. 그때는 done the main이 안 나와요. 그 try this라는 파일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try this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done the name이라는 거는 자기가 불렀을 때는 자기 파일에서는 done the main입니다. 이거 스트링이에요. 남이 부르면 파일 이름이 나와요. 아까 try this라는 파일 이름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이 짠 코드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요 파일을 메인 파일로 해서 돌렸을 때 그러면 요 파일의 이름은 done the main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을 안 해줘요. 오케이. 요거를 try this에다 넣어볼게요. try this가 이거죠. 자,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A는 2고 B는 3이고 더하면 5고 그래서 5를 프린트할 거예요. 5가 프린트 됐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try this를 임포트를 하면 이거를 임포트를 하거든요. 다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done the name이 done the main이 아니고 try this예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여기서 돌려볼게요. 5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요 블럭이 얘기하는 게 이 파이썬 파일을 돌렸을 때 main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고요. 다른 파일에서 이놈을 불러오면 요게 실행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람다 익스프레션까지 하겠습니다. 람다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함수를 정의하는데 아주 한 줄로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가 들어오면
x 더하기 y를 해서 리턴을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간단한 함수죠. 그러면 1, 2를 집어넣으면 여기 3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예, 요건 레귤러 함수고요. 이 레귤러 함수를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고쳐 볼게요. 그래서 F라고 부를 거고요. 람다 람브다 x, y.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아규먼트고요. 파라메타고요. 그러면 리턴 값은 요거 두 개 더해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 함수가 f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해줘요. 그죠? 예, 요게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익스프레션은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내가 한번 뭘 쓰고 싶어 함수를 쓰는데 얘한테 이름을 주기까지는 좀 거시기하고 이름 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이름도 def 그러고 함수 이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함수긴 함수인데 한 번 쓰고 버릴 놈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릴 놈이기 때문에 이름도 주기 싫어요. 오케이. 이그젬플을 볼게요. 오케이. def 함수인데 여기에 expression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에 펑션이 들어가고 여기에 펑션이 들어가요. 어떤 펑션? 오케이, 오케이. 펑션이 들어가고 그러면 펑션 x, y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x 몇 개가 들어갈지 몰라요. 오케이. 그러면 return 이런 함수가 있다고 그래요. 오케이.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좀 심플하게 합시다. x 여기 x, y 그러면 이 함수는 아규먼트로 함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x, y를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뭘 리턴해 주냐면 아규먼트로 들어온 함수에다가 x, y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밸류를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여기 벌써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까지 있네요. 함수는 요걸 쓸 거고요. 펑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더하기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주어진 함수에다가 1, 2를 주어서 계산을 하면 3이 나오죠. 3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긴 하는데 이 함수를 그냥 한 번 쓰고 버릴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다 이름까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예, 그게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 익스프레션은 한 번 쓰고 버릴 놈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리까리한 거를 해볼게요. 자, 요 함수를 생각을 해보죠. 요 함수는 n이 0이면 0을 리턴을 해주고요. n이 1이면 1을 리턴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fn-1을 계산하고 fn-2를 계산해서 더해서 리턴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F5라고 해보죠. 가 나와요. F10이라고 해볼까요? 55가 나와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일 때 0이고요. 1일 때 1이고 피보나치 수열을 써보죠. 피보나치 수열이 0, 0, 1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3, 5, 8, 13, 그 다음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0, 21, 3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F5를 계산을 해보죠. F5가 어떻게 계산되나. 이렇게. 자, 그러면 자, F5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계산하려면 F4하고 F3가 필요합니다. 그게 함수가 콜이 돼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F5가 들어가면 0도 아니고 1도 아니죠. 그러니까 F4하고 3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4를 계산하려면 F3가 콜이 되고요. 2가 콜이 되고, 이건 F2, F1. F1은 1이죠. F2는 F1, F0. 요거는 1이고, 요거 0고. 요거는 F1, F0. 해서 1, 0. 요거는 또 2, 1,
1, 0 F1은 1이고 0, 1 해서 다시 백워드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5를 콜하면 F라는 함수가 몇 번 콜이 일어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5번 콜이 일어나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리던던트한 계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0이 몇 번 계산되냐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F3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계산되고 여기서도 계산되고 그죠? F2가 여기서 계산되고 여기서 계산되고 여기서 계산 리던던트한 계산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콜이 되는 거를 리커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점화식 리커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 리커전인데 코드가 리커전이 생기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 리커전의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상 리커전 콜이 들어오면 블럭을 해버려요. 1000번인가 2000번인가 그런데 그 리커전 리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커전 리밋이 차면 스톱을 해버립니다. 여기 리커전 리밋이 있죠. 오케이. 리커전 리밋이 1000이네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코드에 리커전이 있으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커전이 있으면 그거를 리커전이 없는 코드로 구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오케이. 요건데 아까 봤던 그림이고요. 피보나치 30을 계산하는데 0.3575가 걸렸어요. 근데 이게 31, 32, 33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익스포넨셜리 증가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리커시브하게 코드가 짜여 있으면 이건 bad 코드예요. 지금 여기 코드가 리커시브하게 코드가 짜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를 코드를 하나 짜보죠. 간단하게. 그래서 시간을 잴게요. 피보나치 됐고요. 타임스 콜 오고요. for I in range 31. 오케이. 코드를 짜주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0부터 30까지 피보나치를 지금 bad하게 임플리멘트된 피보나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재서 시간을 플로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0부터 30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 계산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체킹을 해서 그걸 타임스에다가 이렇게 어펜드를 했고요. 이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다가 시간을 차곡차곡 요 피보나치 계산하는데 시간을 차곡차곡 계산을 했고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시나요? 여기 조금 더 팬시하게 할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스텝이 늘 때마다 이게 exponentially tree가 grow up 해요. 오케이?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짜져 있으면 이거는 really bad 코드예요. 지금 처음에 문제 없어요. 처음에 문제 없어요. 근데 n이 조금만 커져도 이 트리가 이게 브랜칭이 2개씩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커져도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코드가 리커시브하게 짜여 있다. 그러면 이건 bad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리커시브한 코드를 어떻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느냐, 그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예. 가만히 있어봐. 아직 시간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배드 코드라는 건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좋은 코드로 만들 건가를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탑다운 방법,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있고,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게 있고,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메모이제이션부터 해볼게요. 지금 나이브 코드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예, 나이브 코드는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직접 써보죠. 예, 메모이제이션 코드인데 요거는 뭐냐면 메모장을 만드는 거예요. 메모장을 만들어요. 딕셔너리로 만들게요. 예, 딕셔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n이 제로거나 n이 1이면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제로거나 1일 때는 그대로 가고요. 이것도 메모장에다 써야 돼요. 메모. 오케이. 여기다 씁시다. 메모 제로는 제로. 메모 1은 1. 오케이? 그래서 if n is in 메모장에 있어요. if n is in memo 그러면
n이라는 키가 메모장의 키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 n 보세요. 지금 메모장을 만들었고요. 0번째는 0고 1은 1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메모장에 없는 걸 계산을 하면 그걸 메모장에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피보나치를 계산하는데 n이 메모장의 키에 있다고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벌써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에 있는 거를 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n-1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메모장에 그러니까 n이 메모장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메모장에 적어야 돼요. 메모 n 이퀄 피보나치 이렇게 하고 요 메모 n을 return 보세요. 그러니까 메모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0는 0, 1은 1, 그리고 2번째가 계산이 되면 뭐 쭉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려는 거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면 메모장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메모장에 없다는 얘기는 아직 계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요. 그 계산을 해서 메모장에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걸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주머니에다가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계산할 때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를 보죠. 그러면 5에서 4, 3 예를 들어 보죠. 5가 4, 3, 2, 1, 1, 0, 그죠? 4, 3, 2, 2, 1, 1, 0, 1, 0. 그런데, 저가 이만큼이 계산이 됐다고 그래 보죠. 그 다음에 2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1, 0, 요거는 메모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메모장에 있고, 그러니까 메모장에 있는 게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계산이 됐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요거는 메모장에 있어요. 3도 메모장에 있어요. 요만큼이 계산이 됐다고 그러면 요것도 메모장에 있고 요것도 메모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메모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번 풀리 계산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메모장에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장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시간을 똑같이 재보죠. n is in이 아닌가? 뭐라고 부르지? n in인가 보다. n is in이 아니고 n in. 오케이. 자, 요 그림 기억하시죠? exponentially increasing 하는 거.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오도예요.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6승 오더가 아니죠. 그죠? 요거를 100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여기 해볼까요? 100.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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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트리가 exponentially grow 합니다. 여기 보세요. 요 밑에 여기 펑션 프레임 쌓이는 거 보세요. 나중에 스택이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펑션 아까 리커전 리밋이 1000이었죠. 그 리밋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코드 짜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괜히 100까지 돌렸네. 수업 끝날 때까지 끝날래나 모르겠네. 메모장, 오케이. 그러면 요 메모장에서 요 픽은 왜 생기나요? 메모장을 이용해서 계산한 건데 요 픽은 왜 생기나요? 아니, 메모장이 꽉 차가지고 새로운 메모장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면 카피 오퍼레이션입니다. 리스트에서도 리스트가 꽉 차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이 있어요. 그 용량이 꽉 차면 새로운 메모장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메모장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계산을 하면 그 계산 결과를 메모장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장에 이미 계산 결과가 있으면 계산을 하지 않고 메모장에 있는 거를 던져주고. 그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스톱할게요. 인터럽트. 아까 30까지만 합시다. 이게 30이니까 그렇지 여기서 한 틱이 늘어나면 그게 지수승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과가 안 나와요. 코드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메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오케이. 그래서 메모아이제이션 설명했고요. 이제 바텀업을 설명을 할게요. 바텀업은 밑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메모장 안 쓰고요.
A, B는 0, 1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팅 포인트는 제로고 그 다음 거는 B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걸 적어야죠. 우리 아까 했듯이 어디 있나? 요 작업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더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n이면 range n 하면 a, b를 n-1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a, b equal b a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 A를 리턴해야 되는지 B를 리턴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n이 0, 1이면 그냥 리턴을 할게요. if n이 0면 리턴 f in set 제로거나 1이면 0, 1을 리턴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A, B를 0, 1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스텝을 넘어가면 B가 원 스텝이고 레프트 라이트를 0, 1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한 스텝 더 가려면 레프트가 B가 되고 라이트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A, B가 그런가? 레프트 라이트라고 그럴까요? A는 left, r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 left를 리턴해야 되는지 right를 리턴해야 되는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2면은 n이 2면 요게 두 번 돌아가고요. n이 2면 여기가 두 번 돌아가고 n-1번 돌아가야죠. n이 2면 리커전을 한 번 하면 되니까 여기가 1이 되고요. 요 포루프가 한 번만 돌아가고 레프트 라이트에서 라이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형상화한 거예요. 요 계산을. 그러니까 0, 1이면은 그냥 그 0, 1을 리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를 쭉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일 때는 여기가 1이 되고요. 요 포루프가 한 번만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요놈이 최종적인 요놈이 리턴하면 돼요.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패킹 언패킹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패킹 언패킹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아까랑 조금 다르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n이 커지면 포루프가 많이 돌아가요. 그죠? 여기서는 요 계산 와중에 계속 메모장을 채워가기 때문에 한 번 콜할 때, 한 번 계산할 때 드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드는 겁니다. 요거는 한 번 할 때마다 메모장을 건설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시간으로 보면 이게 더 좋아요. 그죠? 그러면 메모장의 단점은 뭘까요? 예,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엑스트라 저장 공간을. 예, 여기서는 저장 공간이 없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리커전을 극복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탑다운하고 바텀 두 가지네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메모장을 사용하는 거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34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쭉 빌드업 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메모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메모장은 이거 빌드업 하면서 새로운 계산이 나올 때마다 메모장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3을 여기서 메모장에다 기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메모장에 있는 걸 불러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피보나치 경우에 세 가지 코드를 설명을 했는데 나이브하게 코드를 짜면 제가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나이브하게 짠 코드가 이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뭐 펑션 프레임도 모르고 뭐 그냥 제가 짜고 싶은 대로 막 짜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펑션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펑션에서 자기 자신을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펑션 프레임이 스태킹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트리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펑션 프레임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5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F4가 콜이 되고요. F3가 콜이 되고, 그럼 F4를 계산하려면 F3가 콜이 되고, F2가 콜이 되고,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림상은 이렇게 트리처럼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펑션 프레임이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근차근히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걸 좀 해볼까요? 오케이. 이런 걸 해봅시다.
n이 들어오면 이게 프라임인지 프라임이 아닌지 이해되세요? n이 들어왔어요? 인테저가 그러면 프라임인지 프라임이 아닌지. 오케이. 한번 해보죠. 리커전하고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서 프라임인 것들은 그 메모장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메모장 개념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프라임 넘버를 계산하고 싶어졌어요. 오케이. def is prime. 오케이. 벌써 코드를 짜주고 있군요. 오케이. 그래서 n이 1이면 프라임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나누기에서 나눠지기 하면 false가 되고 요걸 다 통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7을 집어넣어보죠. 7이 프라임인가요? 프라임이죠? 네. 네, 트루예요. 프라임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를 조금 이피션트하게 짜고 싶어요. 어떻게 짜면 될까요? 지금 보면 2, 3, 4, 5, 6, 7, 8, 9 해서 n-1까지 다 나눠보는 거거든요. 별로 안 좋죠? 프라임만 체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챗GPT한테 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프라임 넘버 리스트를 메모장처럼 쭉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n이 프라임이냐 그러면 스퀘어 루트 안에만 있는 것만 체킹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체킹하는 와중에 프라임 넘버가 있으면 그거 계속 애드업하고 챗GPT한테 짜라고 그러죠. 요새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코드 짜는 방법. Not for optimization. You can use rain. 오케이. 오케이. 벌써 서제션이 들어오네요. 스퀘어 루트 n까지만 체킹하면 된다는 거예요. n-1까지 체킹 안 해도. 오케이. That makes sense. n에 0.5면은 이게 스퀘어 루트 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테저하고 더하기 1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서제스천 한 거는 임플리멘트를 했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 레인지에서 디비지빌리티를 체킹을 하는데 모든 넘버에 대해서 체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프라임 넘버들만 체킹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놈이 프라임인지 잘 모르니까 그거를 메모장에 적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known primes 오케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일단 7일 때 만나 봅시다. true 나오죠? 오케이. 여기 known prime이 제대로 accumulate 되나 봅시다. 어, 7만 accumulate가 됐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 5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퀘어 루트 7이 얼마죠? 스퀘어 루트 7이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가 보다. 한 37까지 해볼까요? 37이면 프라임인가요? 37만 들어가네요. 메모장으로는 잘 안 되네요. 오케이. 아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걸 포르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37 전에 있는 것들을 테스팅하면서 37 전에 있던 프라임들을 쫙 이렇게 좀 픽업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리커전은 기본적으로 점화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점화식을 코드로 구현을 하면 이 함수 안에서 함수 안을 자기가 자기 함수를 콜을 해요. 그래서 그걸 리커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리커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런 트리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컴퓨팅 타임이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징 하기 때문에 그렇게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리커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장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바텀업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저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펑션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파이썬의 펑션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 게 def로 시작한 게 있었죠. def 이렇게 하는 펑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던 게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오퍼레이터가 있었어요. 파이썬 펑션에서 오퍼레이터가 있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내부적으로는 던더 메소드로 이어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 같은 경우는 던더 애드, 내부적으로는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좌우지간 심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빌트인 펑션들이 있었고, 빌트인 펑션은 어떻게 보면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요거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심볼인데 심볼을 통해서 계산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함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def로 되는 게 있고 람다로 하는 게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심볼로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loser라는 개념이 있고요. decorator라는 개념이 있고요. method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요 메소드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오늘 요거 두 개 봤고요. 요거 간단하게 봅시다.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함수가 작동을 하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심볼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 이런 게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고요. equal, not equal, greater, less 이것도 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심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함수 대응하는 함수가 있어요. 던더 함수가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에서 and, or, not이 있고요. 어사인먼트도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저가 설명했나요? 오케이 더해서 하는 거고 이건 빼고 곱하기 나누기. 오케이 그 다음에 bitwise 오퍼레이터.
전에 딕셔너리가 어떻게 작동하나 그때 조금 설명을 조금 이그젬플을 보였었어요. 그 다음에 membership, in, not in 아까 우리 썼어요. 메모이제이션 썼을 적에 어떤 숫자가 메모장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할 때 메모장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n in 메모 하면 메모장의 키를 확인하는 겁니다. 키. 그래서 이게 메모장에 키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dentify is not. 그리고 그래서 is하고 equal이 다르다는 건 설명드렸죠. 요 equal은 value가 같으냐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뭐가 돌아가느냐 하면은 done the equal이 들어갑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is는 메모리 로케이션이 같으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alue가 같더라도 메모리 로케이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 2고요. B가 1, 2면 이거는 true예요. 그런데 A is B는 false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A가 리스트를 포인팅하고요. 이게 1을 포인팅하고 이게 2를 포인팅하고요. B가 또 다른 리스트인데 이게 동일하게 1을 포인팅하고 2를 그러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는 같지만 메모리 로케이션을 보면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A하고 B가 밸류도 같지만 이것도 둘 다 true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다 오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오퍼레이션이고요. 이것도 오퍼레이션이고 이것도 오퍼레이션이고 이것도 오퍼레이션이고.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심볼로 우리가 표현해서 사용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펑션이 돌아가요. 대응하는 펑션이. 그 다음에 presence and associative of operator라는 거는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어느 게 먼저 되느냐 하는 거고요.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돼요. 더하기 빼기가 나중에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있으면 파워가 곱하기 나누기보다 높고요. 그리고 오더가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곱하기 나누기가 막 섞여서 쭈루룩 써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헷갈리면 가로를 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고 그래서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냥 보통의 레귤러 펑션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람다 익스프레션 얘기를 했고요. 람다 익스프레션은 조금 써보면 익숙해지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람다 익스프레션 가지고 복잡한 함수를 임플리멘트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함수만 임플리멘트 하지
물론 복잡한 함수도 임플리멘트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복잡한 함수는 보통 레귤러 펑션을 이용해서 임플리멘트를 합니다. 람다 익스프레션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함수들만 임플리멘트 하고요.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호를 사용해서 펑션 기능을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펑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던더 펑션들이. 그 다음에 클로저하고 데코레이터는 제가 다음에 클래스 배운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클래스 배우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커전 얘기했고요. 빌트인 펑션은 이미 파이썬이 정해놓은 함수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이 피해서 이름을 장명을 해야 돼요. 저도 아까 장명할 때 틀렸어요. 아까 뭐가 틀렸죠? 파이썬 파일 이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파이썬 파일 이름을 try라고 그랬죠. try는 reserved word예요. 파이썬에 그 try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오버라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try 하니까 try 좀 하고 볼까? exception handling 지금 2-34. 오케이.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클로저하고 데코레이터는 지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람다 익스프레션이 뭐 특별한 거 있나? 오케이. 야, 람다 익스프레션 리스트 소트 할 때 이거 괜찮아. 이거 오케이. 요거 얘기하면 되겠네. 람다 익스프레션 이용을 해서. 자, 보세요.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sort 하면 리스트가 소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프린트하면 뭐가 될까요? 돌려볼게요. none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인데 리턴 값이 없어요. 그래서 none이 리턴이 된 거고 그게 프린트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 리스트를 소팅을 해주는 거예요. 소팅하는 메소드인데 아까 리스트의 append 메소드처럼 append에서도 A equal A append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리스트에서 sort 메소드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리버스 키워드가 있고요. 리버스 키워드가 false가 디폴트인데 그거를 true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리버스가 false고요. 그러면 올림 차순으로 이렇게 가는데 리버스 true 그러면 내림 차순으로 가요.
오케이. 근데 여기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뭘 하는 거냐면 요거를 계산을 해요. x 더하기 2의 제곱을 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팅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요거를 한번 키발이라고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키발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for x in list x 플러스 2 스퀘어. 그러니까 지금 요 리스트가 요 키 값을 계산을 해서 오름차순으로 계산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 키발이 오름차순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이렇게 소팅을 했는데 요거에 대응하는 요 키값이 0, 1, 25, 49, 49, 64, 81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를 리버스 오더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리버스 true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림차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통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런 경우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리버스 2로 해놨네. 이렇게 해줘도 되고 똑같습니다. 좀 전에 람다 익스프레션 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람다 익스프레션을 써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했던 함수는 여기서만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함수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 ABS는 뭘까요? ABS 키를 ABS로 절대값입니다. 빌트인 함수예요. 오케이. 요거는 스트링의 로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여기 스트링의 로어 메소드예요. 이거 하는 거 하고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있으면 거기에 로어 메소드를 하면 이렇게 하면 로어로 소문자로 바꿔치기 한 게 리턴이 되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스트링 로어라는 함수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string 로어로 바꿔서 sort를 한다고 그러면 예. 그래서 여기 어이? 여기 스몰 abc가 있군요. 이게 왜 이런가요? 오케이. 키 없이 스트링에서 작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스트링에서 대소관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금 이게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이렇게 가거든요. A, B, C, C, B, A, A, B, C. 그러니까 대문자가 작네요. 소문자가 크고. 룰이 뭔가요? 예. 사전으로 치면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가 작을 것 같고 B가 그 다음 C가 그 다음일 것 같고 그죠? 근데 왜 소문자는 뒤에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make sense 해요. A, B, C가 CBA보다 앞선다는 거. 사전으로 치면은 A, B, C가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CBA보다. 그런데 ABC, 스몰 ABC는 왜 뒤에가 있나요? 사전으로 치면은 CBA보다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게 대소관계에 따라서 소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사전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전의 순서가 아니네요. 무슨 순서인가요, 이게? 네. 문자마다 이제 숫자를 합하면 돼요. 아스키 코드 순서예요. 아스키 코드 순서가 여기 아스키 코드를 보면 여기 대문자부터 나와요. 이 65번부터 90번까지 대문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가 뒤에 나와요. 이해되셨네? 그러니까 아스키 넘버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 소문자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사전 순서라고 얼핏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문자, 같은 소문자면 사전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섞여 있다. 그러면 소문자는 뒤에 있어요. 아스키 코드
ASCII 숫자에 디펜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작냐? true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조금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한 단순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펑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통의 레귤러 펑션 얘기했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펑션,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펑션, 그 다음에 심볼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펑션, 그거는 내부적으로 넌더 메소드들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더 있어요. 여기 클로저 데코레이터인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했고, 리커전은 우리 오늘 끝냈습니다. 코드에 리커전이 있으면 안 돼요. 코드에 리커전이 있으면 안 되고요. 탑다운이나 바텀업 방식으로 리커전이 트리가 만들어지게 하면 코드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많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